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인사담당자 장용석 책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채용 담당 송동훈 대리라고 합니다. 산림 분야 공공기관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두 개의 기관이 채용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송동훈 대리님의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규직 채용 담당 송동훈 대리입니다. 우선 산림 박람회에서 저희 기관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 진흥원 소개, 두 번째 청년 인턴 제도 소개, 세 번째 채용 정보 소개, 마지막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 소개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코자 2016년 개원한 공공기관입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략 체계도입니다. 저희 기관의 핵심 가치는 자연감성, 안전, 존중, 윤리, 혁신을 두고 있고 슬로건으로는 산림의 복지를 담다 국민의 행복을 잇다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비전으로는 국민의 삶을 가꾸는 최고의 산림복지 전문기관이며 저희 기관의 설립 궁극적인 설립 목적은 포용적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한 국민 행복 증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 조직 소개입니다. 저희 기관은 1개의 본원, 1개의 산림치유원, 7개의 숲체원, 1개의 연구개발센터, 7개의 치유의 숲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7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보시면 전국에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상권에는 국립산림치유원, 강원권에는 국립행성숲체원, 경기권에는 국립양평치유회숲 등 전국에 분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저희 기관 소속 기관 같은 경우는 본원을 제외한 소속 기관들을 보시면 숲속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기관은 자연 감수성이 풍부하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 직급 소개입니다. 저희 직급은 6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 공무직을 두고 있습니다. 6급 같은 경우는 현재 고졸 자격을 제한을 두어서 채용 중에 있는데요. 올해 2021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3명의 고졸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자 등 분들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5급부터는 이제 지원 자격이 없이 모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직원 만 60세 미만 성별 무관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급, 3급, 2급, 1급 같은 경우는 경력 제한 등을 두고 제한 경쟁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 정원 소개입니다. 저희 기관은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150명에서 47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도를 보시면 2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 조성 중인 김해숲체원 그리고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이 조성이 완료되면 앞으로 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 사업 소개입니다. 저희 기관 사업은 크게 7가지로 진행되며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복지 시설 운영, 두 번째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 등록 제도 운영, 그다음에 녹색자금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개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산림복지 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 소속기관 치유의숲, 숲체원, 치유원 같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여 산림복지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의 그 미션과 관련되어 있는 표입니다. 저희 기관의 미션은 포용적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한 국민 행복 증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관은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기부터 회년기까지 전체 모든 생애 주기에 따라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출생기 같은 경우는 습퇴교를 통해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유아기 같은 경우는 유아숲 죄송합니다. 유아숲 체험원,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에는 산림교육, 산림레포츠, 그리고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에는 산림치유, 마지막 해년기에는 수목장림 운영을 통해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 청년인턴 제도 소개입니다. 저희 청년인턴 제도 소개하는 이유는 저희 기관이 올해 상반기 31명, 그리고 하반기에는 21명, 총 56명을 채용했고요. 그 중에서 정규직 채용에 상반기 정규직 채용에 지원하여서 합격했던 비율이 정규직 전체 인원의 20% 정도를 차지했던 거로 나와서 청년 인턴 제도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인턴 제도의 목적입니다. 청년 인턴의 목적은 청년 미취업자, 재학생 등에게 직업 체험을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난 완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그리고 산림복지 관련 우수 인재 육성 및 정규직원 채용으로 실효성을 제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091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이며 고용 형태는 체험형 청년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방법은 공개 경쟁 채용과 제한 경쟁 채용이 있는데요. 제한 경쟁 채용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장애인 등 사회 형평적 채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수 및 근무 시간은 기간제 계약 직원 보수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 등 복무는 한 1개월 만근 시 월 1회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취업 응시, 그리고 특별 휴가, 취업 응시, 그리고 채용 박람회 등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휴가, 그리고 출장 처리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정규직과 달리 서류 전형, 면접 시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류 전형은 자기소개서 50, 그리고 자격증 50으로 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있고, 면접 시험 같은 경우는 다대다 면접으로 1배수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인턴 세부 내용인데요. 일단 인문교육으로 직장인으로서 기본 소양 습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 및 특강을 제공하여 체험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산림교육, 그리고 산림치유 직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지원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 있었다는 청년 인턴들의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멘토 제도를 운영해서 근속 연수 1년 이상의 직원과 1대1 매칭하여 인턴 기간 동안 조직 적응 및 실무 역량 습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은 정규직 서류 전형에서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더 나아가 지금은 근무 종료 전 인턴 근무 경험 송합 및 업무 실적 등 발표를 통해서 우수 인턴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 우수 인턴에게는 더 나은 가점을 부여토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기관 정규직 채용 정보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인재상입니다. 저희 기관의 약자인 4E를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플렉시블, 유연한 신속한 행동으로 작은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는 인재, 아웃스탠딩, 지속적 미래지향적 변화와 성장을 선도하는 인재, 윗, 소통과 배려로 동료의 및 모두의 가치를 포옹하는 인재, 인세이프티,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 실천하는 인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분들께서는 이 네 가지 인재상을 고려하여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 직무 분야입니다. 저희 기관은 NCS 기반 20개의 직무를 채용하고 있고 기관 고유로 11개 그리고 경영 분야에 9개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잘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 직급 전형별 평가 항목입니다. 정규직은 아까 청년인턴과 달리 서류 전형 면접 시험 거기다가 이제 필기 시험이 추가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부분은 허들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전형의 평가 결과가 필기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필기 시험 평가 결과가 면접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원자분들께서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3, 4급의 경우 계량 70, 비계량 30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량 같은 경우는 경력 30점, 직무 분야 자격증 25점, 전산 OA 자격증 15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계량 30%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3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급, 6급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계량 60점, 비계량 4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4급과 달리 계량 평가에서 경력 평가가 없다는 게 다른 점이고요. 직무 분야 자격증 35점, 전산 OA 자격증 25점, 총 6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계량 같은 경우는 40%가 자기소개서 4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상급부터 공무직까지 공통적으로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과 5급, 6급 공무직을 제외한 3급, 5급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의 2021년도 공고 기준의 출제 범위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 이해 능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출제 범위 같은 경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직무 수행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직무별로 출제 범위가 매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면접 시험입니다. 5급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평가 방식은 경험 및 상황 면접 그리고 PT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 방식은 다대일 3대1 면접 1인 25분 내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인정 자격증이라고 하면 공통 및 산림 직무 관련 자격증 있는데요. 공통 자격증이라고 하면 이제 전산 그리고 OA 전 직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크게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컴퓨터 능력 2급 등의 별도 배점이 있으니까요. 꼭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교육, 산림치유 분야 또한 직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 자격증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분들께서는 공고문을 꼭 참고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전산 OA 중 인정 자격증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자격증 한 개만 배점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복으로 취득하셔도 배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가산점 적용입니다. 가산점 적용에는 이제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 보호 대상자, 정부 권장 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 인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평가 등급 보유자 등에게 지금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만 전 전형에 따라서 5% 또는 10%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나머지 장애인 및 취업 보호 대상자 등
대해서는 서류 전형에 한해서만 3% 그리고 2% 1%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산점 또한 인정 자격증하고 동일하게 가장 높은 가점 한 개만 적용하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모든 분들에게 가점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같은 경우도 저희 기관이 전국으로 뽑는 경우에는 지역 인재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채용 예정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한해서만 지역 인재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합격자 결정입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7배수 가산점 포함 7배수 가산점 포함 60 그리고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배수 이내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의 경우는 지금 과락 점수를 60점으로 두고 있고요. 6급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50점을 과락 점수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점도 꼭 공고문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3배수 또는 5배수 이내를 선발하게 됩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채용 예정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는 3배수로 선발될 예정이고 본인이 한 명을 채용하는 직무의 경우 5배수 이내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시험입니다. 면접 시험은 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인 자 중 1배수 이내에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지금 전형별로 예비 합격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비 합격자 운영 인원은 응시 분야 및 직무별 3명 이내의 예비 합격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은 서류 전형하고 필기 전형의 같은 경우는 합격자 발표일로 기준 2일 이내, 그리고 면접 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면접 시험이 끝나고 본인이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3개월 이내가 됐을 때 예비 합격자를 운영한 기억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채용 일정입니다. 저희 기관은 아직 2022년도 채용 일정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서 정확히 안내는 드릴 수 없고요. 대신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 정원이 2명 증가했지만 올해 실제적으로 채용 공고 나간 인원은 57명으로 퇴직자 그리고 육아휴직자 등 결혼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나눠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 방식은 공개 경쟁 채용 그리고 제한 경쟁 채용으로 되는데요. 제한 경쟁 채용 같은 경우는 상반기 같은 경우는 경력 제한 그리고 고졸 제한 그리고 장애인 제한 등 사회 형평적 채용에 대한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채용 규모는 아까와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별도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이 발생하는 에 따라서 채용 규모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용 일정은 총 채용 공고부터 임용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절차는 이제 서류 공고, 서류 필기 및 면접 시험 그리고 합격자 발표 그리고 임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기관의 채용 설명회를 하면 항상 자주 나오는 질문 등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면 조금 더 지원자들에게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년 인턴 제도는 입사에 도움이 되나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청년 인턴 제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서류 전형 가점 3점밖에 없지만
청년 인턴을 수행하는 동안 기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면접 필기, 자기소개서 모든 전형에 도움이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그 작년도에도 저희 청년 인턴 제도를 경험하고 입사하신 정규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청년 인턴 제도를 꼭 하는 것이 입사에 도움이 된다고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도움이 되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사 지원이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채용 설명회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소속 기관이 다 숲속에 위치하다 보니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의 간사는 그 소속 기관별로 상이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기관 여건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신입 직원들에게는 간사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 기관으로 전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필수 보직 기간을 팀원회 같은 경우는 3년, 그리고 팀장, 보직자 같은 경우는 2년을 두고 있고 이외에도 개인 사정 그리고 기관 사정에 따라서 그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숲속에 위치한 소속 기관의 경우 출퇴근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신입사원의 경우 보통 카풀을 통해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출퇴근을 하다가 본인 편에 의해서 보통 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직과 공무직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급부터 6급까지를 일반직이라고 하고 공무직은 이제 행정원, 관리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무직 부분들이 승진을 한다고 해서 일반직으로 갈 수는 없고요. 일반직으로 가고 싶다면 공통적으로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채용이 되어야지만 일반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과 달리 승급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 처음에 공무직이 채용이 되신다면 행정원 다급으로 시작하게 되신다고 예를 들면 뭐 기간 근무 연수가 찬다면 이제 낙급, 각급 총 3단계로 이루어진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만약 산림교육 직무로 입사를 한다면 계속해서 산림교육 업무만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필수 보직 기간으로 3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본인이 채용되었던 직무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그 역량 그리고 기간의 필요에 따라서 직무가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뀔 수 있습니다. 네네. 일곱 번째는 채용 전형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서류 전형 필기 면접 시험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 부분이 채용 설명회를 하면 항상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 기관은 허들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전형이 서로 다른 전형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직원복지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뭐 육아휴직 등 운영하고 있고 저희 복지 포인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제 실시간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복지진흥원 송동원 대리님 채용 설명회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채용 설명회를 준비하기 전에 사전에 접수받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질문인데요. 이제 복지진흥원의 순환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근무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설명했다시피 필수 보직 기간, 필수 근무 기간이 3년을 팀원회 같은 경우는 3년을 두고 있고요. 보직자 같은 경우는 2년을 두고 있어서 그 기간을 보통 이상이 없으면 그 기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기간 필요 혹은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순환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꼭 산림 관련하여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을까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NCS 기반 채용을 하고 직무 능력 기반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산림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채용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채용 절차, 자격 요건, 면접 노하우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참고 사항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채용은 총 3단계로 서류 전형, 필기 시험, 면접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급 같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격 조건은 없고요. 다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에게 미만이시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면접 노하우 같은 경우 그리고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 필기 시험, 면접 시험 노하우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5급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어쨌거나 계량 평가가 60 그리고 정성 평가가 40이기 때문에 계량 점수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인정 자격증 그리고 OA 자격증을 하신다면 일단 60점을 획득하고 가시는 거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의 시험 범위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됩니다. 끝으로 면접 시험 같은 노하우 같은 경우는 기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서로 답변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저희 기관을 직접 체험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면접 시험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보는 가산점이 되는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지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혼돈하시는 부분이 가산점하고 자격증 이 두 부분인 것 같아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계량 평가에 들어가서 평가 항목에 들어가고요. 가산점 같은 경우는 계량 평가, 정성 평가를 제외하고 나서 가산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산점을 만약에 자격증 그리고 정성 평가를 100점을 받고 가산점을 획득하신다면 총점 103점에서 110점까지 획득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자격증 그리고 OA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산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를 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을 획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복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 포인트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복지 포인트라고 하면 저희 기관 직원들에게 복지 포인트가 1년 연간 100포인트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 100포인트면 이제 카드로 일반적인 카드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음식점 그리고 뭐 음식점 등 문화생활 즐길 수 있는 등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100포인트라고 하면 1점당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흥업소를 제외한 클린한 카드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한림복지진흥원 송동원 대리님의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 다음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의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임업진흥원 인사담당자 장용석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의 기관 및 채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서는 이와 같고요. 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와 실용화 임산물 생산 유통,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임업이 소득 증대 및 임산업 고부가 가치 창출을 하여 임업진흥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임업진흥법에 따라서 설립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개원 9년 차고 내년이면 이제 만으로 10년 차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인분들과 함께 10년간의 성과를 많이 냈는데요. 임업인의 역량화와 유통망 개척 등을 위해 저희가 다양한 성과를 냈고요. 기존의 임업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입하고자 국제공인시험기관, 안정성 검사, 조달 전문 검사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을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경영평가 및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 이제 타의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지금 앞장서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직원이 일하기 좋은 행복한 기업으로 저희가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재 등촌동에 본사를 두고 있고 대전에
이제 산림병해충 모니터링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주의 홍보교육관, 그 외에 지방의 교육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로는 인도네시아와 파라과이의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원 원장님을 포함한 임원 3분을 포함하여 6개 본부, 지금 정원은 총 26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이사회를 통해서 기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원은 이제 268명인데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휴직하시는 분들을 고려하여 현재 현원은 255명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채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의 비전 체계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네, 비전으로는 임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과 임업인의 행복 파트너입니다. 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은 크게 3가지 분류로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임업 가구 소득 증대, 임산업 규모 확대, 그리고 지속 가능 산림 조성이라는 큰 3가지 꼭지와 사회적 가치 선도를 위한 기획 운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인포그래픽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은 나무를 기르고 나무를 재배하고 그 나무를 수확하고 그 수확한 목재를 가지고 제품을 활용하기까지 모든 전 단계를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의 인재상입니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의 인재상은 지식형 인재, 상생형 인재, 소통형 인재입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시다 보면 많은 기관들의 인재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꼭 이러한 인재상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채용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은 크게 3가지, 이제 임가소득 증대, 임산업 역량 강화, 이제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크게 3가지 꼭지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에 앞선 사업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임업인 역량 강화 및 임산물 품질 관리 판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판로 개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 이용법에 따른 목재 제품 품질 관리, 그리고 중소 목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림 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임업인과 산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산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활용된 데이터를 생산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R&D 성과 관리, 임업 분야에 많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으며 임업 분야의 연구 개발 사업 및 관리를 위해 성과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인도네시아와 파라과이의 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해외 살림도 저희가 이제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점차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소나무 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해 저희가 많은 많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진짜 주 목적인 채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은 앞서 말씀드린 복지진흥원과 비슷한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절차를 말씀드림과 동시에 저희가 실제로 채용을 진행하면서 좀 채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도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를 거쳐 최종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 계신 공고문이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했던 제1차 채용 공고입니다. 이번 채용 공고상에는 저희가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을 했는데요. 이제 임업 분야, 임업 임산업 분야, 그리고 상경 분야, 정보화 분야, 다양한 분야를 채용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채용 공고를 준비를 하면서 직무 기술서 또한 저희가 같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직무 기술서를 한 번이라도 꼭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직무 기술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저희가 어떠한 이 직무를 뽑고 있고 이 직무를 뽑기 위해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고 이 직무를 저희가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증이나 능력들이 있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자세하게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필기 전형 NCS에서 어떠한 능력을 저희가 요구하고 어떠한 능력을 시험 보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을 준비하시면서 꼭 한 번씩 확인을 부탁드리고 저희 서류 전형에서는 기존에 저희는 2015년부터 직무 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희 공공기관을 비롯해 다른 이제 모든 기업들이 채용을 서류 전형을 진행하면서 사진이나 가족관계, 학력, 지역 등 이제 직무와 무관한 항목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가지고 서류 전형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15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직무와 무관한 사진, 이름, 학력, 뭐 부모의 뭐 지역 등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배제한 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많이 좀 팁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제 서류 전형을 준비하면 자격증이 있고 자소서, 경험이나 이러한 많은 정량적이나 정성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예, 먼저 앞서 말씀드린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정 가점, 그리고 장애인이나 보훈, 취약계층 등은 저희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면서 좀 통계를 내봤는데요. 합격자의 75% 이상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네, 관련 자격증은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보고 준비하시기엔 좀 늦을 거라 판단되오니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금 놓치는 분들이 각 기관별로 자기소개서나 경험기술서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기관에서는 A와 B를 물었는데 기업 이제 입사 지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A를 하나만 답한다거나 아니면 A와 B를 물었으면 A와 B를 답해야 되는데 전혀 쌍뚱맞은 C를 답한다거나 실제로 저희가 채용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실제로 좀 이제 준비하시면서 놓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유념하셔가지고 채용 기술서를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15년부터 이제 블라인드 채용으로 저희가 진행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채용 서류를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신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블라인드라고 하면은 이제 학력, 지역, 성별, 이름 이렇게 이제 좀 개인 실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기소개서 뭐뿐만 아니라 서류나 면접장에서도 조금 배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가 부족하셨는지 아니면은 조금 놓치신 부분이 있는지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블라인드를 유의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실 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본인이 작성한 내용들이 남에게 봤을 때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 그렇지만 꼭 다른 분들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가 놓쳤던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꼭 지인들이나 친구분들 아니면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교수 이후 저희가 직무 관련 채용을 하다 보면은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꼭 직무 능력, 직무 관련 경험 있으면은 잘 기술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꼭 직무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뭐 교육 들으신 내용, 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내용, 아니면 학교 동아리 프로젝트,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같은 경험 등을 직무와 관련해서 잘 엮어 주시면은 좋은 결과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고 계신 양식이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채용 양식입니다. 이제 학교, 가족 사항, 나이, 직무와 무관한 항목들은 삭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외국어 성적을 저희가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기관들도 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저희 한국임업증권은 현재 이제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자격증은 지금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고 관련 자격증과 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등을 통해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동기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은 지원 동기 및 지원 윤리를 이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관에서 서류 전형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꼭 맞추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생뚱맞은 답변이 아니라 해당 질문에 맞는 답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필기 전형입니다.
이제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사, 예전에는 한국사나 일반 교양, 일반 상식 등을 저희가 시험을 봤었는데요. NCS 기반으로 저희가 필기 전형을 준비하면서 직무 중심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직 기준으로는 직무 능력과 전공 시험을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매 공고마다 저희가 요구하는 과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를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별도로 능력 중심 채용 사이트 NCS 사이트에서 공개된 직업 기초 능력 샘플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도 NCS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차별이 많습니다. 기관마다 차별도 많고 실제로 모의고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엄청 안 좋은 점수가 나오거나 높은 점수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반타작을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올해 채용했던 필기 전형 결과를 저희가 조금 분석해 보면 필기 전형 직후에 해당 시험들이 조금 쉬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필기 전형 점수를 공개를 했을 때에는 시험 점수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커트라인이 낮았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지원하시는 지원자분께서 좀 사전에 점수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NCS 기반 채용을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면접 전형도 직무 기초, 직업 기초, 직무 능력 수행 중심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면접을 참관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기관의 미션 비전, 인재상,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시기 전에 꼭 저희 한국임업진흥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준비하실 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해당 기관의 미션 비전, 인재상 같은 경우는 꼭 숙지를 하셔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질문들을 꼭 대답을 못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면접을 위해 준비를 하고 오셨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좀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관의 좀 기초 정보들을 습득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관명을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하실 겁니다. 검색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뉴스에서 또 해당 기관을 많이 찾을 수 있고요. 저희 한국임업진흥원도 지금 기관을 검색하면은 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많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미리 숙지하셔가지고 질문에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긴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좀 멘탈 관리라든지 예상 질문이라든지 스터디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복지진흥원 같은 경우도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한국임업진흥원도 체험형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청년 일 경험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저희도 청년 인턴 제도를 조금 더 강화를 했는데요.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은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인 분들을 감안하여서 방학 기간 중에 저희가 체험형 인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인턴을 입사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각 사업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수 인턴을 선발해서 기존 인턴보다 조금 더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을 지원하셨을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2021년도 3차 인재 채용이 최근에 종료가 됐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1차 채용 공고 외에도 저희가 기관 사정에 따라서 정기적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사전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나 알리오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셔가지고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입사 지원 희망자의 당부 사항입니다. 이제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인데요. 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지원 기관의 이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의 미션 비전, 사업 내용, 인재상 등을 많이 숙지하셔서 채용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NCS 직무 채용 중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무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 업무에 대한 사업, 이제 채용 공고문, 직무 질서 등을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도 채용 공고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채용 공고를 조금 숙지를 안 하셔가지고 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좀 염두해 주시고 채용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밖에 Q&A는 다음 질문을 통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실시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 평균 연봉에 도달하려면 근속 연수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네, 저희가 평균 연봉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안료를 통해서 연봉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직급별로 근속 연수나 이제 그 연봉 상승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쪽 Q&A를 남겨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대전 이전은 정확히 언제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을 검색해 보시면은 좀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인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임업기술실용화센터라고 해가지고 한 개 본부가 대전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저희 본사로 내려가는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공기관 혁신법이나 기타 국토교통부 관련 이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방 이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복지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네, 복지제도라 함은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산림복지진흥과 같이 복지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일하기 좋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피쇼프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한창 여름은 더울 때에는 시원차림 제도를 운영하고 그 외에도 뭐 육아휴직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번 연도 임업 분야는 몇 명 채용 예정이신가요? 이거는 아마도 내년도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해 상반기에 일반직 채용이 모두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 내년에 일반직을 채용할 예정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네, 내년은 채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올해만큼은 채용이 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러면 이제 입사 지원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서류 전형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가장 질문을 보고 있고요. 이제 A를 답했으면 A에 대한 답변을 한다던가 조금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입사 지원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 들어와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면접 시 어필하면 좋은 부분이나 경험이 있을까요? 조금 비슷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제 면접도 직무 능력 중심이기 때문에 지원자분께서 지원하실 직무와 연계하여 어떠한 경험이 있는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직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직무를 연계하여 직무 기술서 상에 있는 능력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또 들어왔네요. 마지막으로 체험형 인턴은 꼭 대학생이어야만 하나요? 네, 저희가 최근 1, 2년간에는 체험형 인턴을 대학교 재학생에 한해서 저희가 채용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외에도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아니면 그 대학과 무관한 분들이 체험형 인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험형 인턴을 준비하시는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저희 한국임업진흥원도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 절차가 좀 간략합니다. 서류 전형을 준비를 하고 그 바로 면접 전형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체험형 인턴이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을 체험을 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지원서 상에 지원하셔가지고 저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어떤 걸 경험하고 싶다 같은 부분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그리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채용 상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저희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4개가 있는데요. 저희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